다른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 찍을 때조차 5% 정도는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13%의 성장을 이루고, 그 와중에 물가 안정과 부동산까지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대통령 그 자체였습니다. 똥팔육들이 경제의 경자도 몰랐으니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겠죠. 전두환 대통령을 문재인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뢰가 될 정도로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 서울의 봄은 누구일까요? 최근 개봉한 좌편향 영화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배우가 주연이죠. 워낙 코로나 이후 볼 영화가 없으니까 영화 인기는 그렇다 치고 지겨운 5082를 2023년에도 봐야 한다는 게 헛웃음이 나옵니다. 특히 황정민 씨는 국제시장에서 좋게 봤는데 이렇게 돈도 벌 만큼 버신 분이 못하러 그 배우랑 그딴 영화를 찍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영화 좋아할 만한 애들이 또 12.12 사태 하나 가지고 50 내려치기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5082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야 뻔하니까 그 중에 문재인과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비교해보자고요. 전두환 대 문재인, 진짜 서울의 봄을 가져다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우선 대통령의 임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와 외교,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누가 더 성과가 좋은 훌륭한 대통령이었는지,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팩트만 가지고 보자고요. 팩트만.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8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은 무려 13%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중진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시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치게 하는 애들이 그때는 누굴 앉혀놔도 15%씩 경제성장했을 거다 하는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절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1980년대를 너무 잘 살았다 보니까 누가 있어도 그랬을 거다 하는데 그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1980년대는 세계 경제사를 바꾼 사건이라 불리는 1, 2차 오일 쇼크의 극심한 후유증으로 개막했습니다. 특히 79년 2차 쇼크는 하루아침에 유가를 4배로 껑충 뛰어 올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세계 경제대국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물가는 미쳐 날뛰던 게 1980년대다 이 말입니다. 당시 한국과 산업구조나 GDP 체급이 비슷했던 싱가포르랑 비교를 해봐도 싱가포르는 일단 1980년대에 우리만큼 성장한 적이 없고 80년대 중반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정성기를 찍었던 일본조차 80년대에 그렇게 재미 많이 못 봤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독보적인 고성장을 했는데 그럼 물가라도 올라야 되잖아요. 하물며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날뛰었는데 근데 50 시절에는 물가도 잡았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 진짜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어르신들이 워낙 80대, 90대 고령이 됐고 그때 데모나 하던 똥팔육들이 60대가 되면서 좀 없어진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두환 때 살기 좋았다 이 말이 이런 경제성장과 저물가로 실제 서민들 체감이 살기 좋았던 거예요.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경제 지표로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근데 물가까지는 오케이. 근데 부동산은 진짜 오를만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되니까. 근데 부동산까지 잘 유지했습니다. 평균 경제 성장률이 13, 14%인데 주택 부동산 상승은 엄청나게 선방했어요. 물론 이렇게 오를 때도 있었지만 추세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임기 내내 부동산 상승을 억제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경제 호황기인데도요. 문재인이는 경제에 대해서 말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애하는 것 자체가 제 입만 아픈 얘기고 탄핵으로 거저 주워먹은 정권도 불과 5년 만에 내준 이유가 결국 경제 때문 아니겠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많긴 하지만요. 혹시 또 코로나로 커버 치려는 대깨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0년대는 오일 쇼크 후유증이 극에 달한 세계 경제의 암흑기였습니다. 코로나나 오일 쇼크나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입만 아파도 문재인 시절 경제 지표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는 저성장, 심지어 코로나 한창 심할 때 마이너스 성장까지 찍고, 근데 물가는 미쳐 날뛰고, 부동산은 임기 내내 쳐올리고, 서민 경제 파탄, 바로 그 자체가 문재인 시절이죠. 1980년대는 아직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기 전인데도 다른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 찍을 때조차 최소 5% 정도는 성장을 하면서 집권 내내 연평균 13%의 성장을 이루고, 그 와중에 물가 안정과 부동산까지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대통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 이 말을 했던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뭐 데모나 하던 똥팔육들이야 주체 사상에 매료돼서 경제의 경자도 몰랐으니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겠죠. 전두환 대통령이요, 외교도 달인이었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어요. 근데 뭐 원래 한미동맹 굳건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한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뭐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핵무장을 시도하고, 여기서 한미 갈등이 발생한 거죠. 일단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과 미사일 각서를 채택하고 원자력 연구소를 폐쇄하면서 핵무장 포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대일 외교도 정말 잘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식민지배 사과를 받아냅니다. 최초였어요.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못했던 거고요. 유감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일지라 해도 외교 용어의 특수성과 일왕이 갖는 일본 사회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한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너네를 지켜준다는 안보 명목으로 당시 4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안보 차관을 받아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문득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애들 우리랑 미국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안보 걱정 없이.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좀 하라고 해야겠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전두환 대통령이 문재인이처럼 덮어놓고 반의를 했다면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첫 사과와 안보 명목이라는 이 창의적인 차관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짱캐 되도 않는 노제팬 죽창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똑하게 하는 게 외교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재임 1년 1개월 만에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확정짓고 2달 뒤에는 86 서울 아시안게임까지 확정짓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대회를 한 번도 열어본 경험이 없는 나라였음에도 일궈낸 엄청난 외교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나 올림픽이 아쉬울 게 없지만 당시 한국은 진짜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0달러였습니다. 지금의 15분의 1 수준에서 따낸 엄청난 성과인 거죠. 문재인 5년의 외교는 딱 한 줄로 요약 가능합니다. 이거 제목 그대로 외교 참사와 한미 갈등. 뭐 이거 아니면 뭐 굴욕 외교, 뻘짓 외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반일 선동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방중 3박 4일 동안 8끼나 혼자 밥 먹은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에 길들이기에 그대로 길들여주는 모습 잘 보여줬고요. 2018년에는 일정까지 바꿔서 꾸역꾸역 체코에 갔더니 체코 대통령이 없어. 응? 그래서 막 체코 대통령이 막 편지를 보내. 이거 진짜 외교 참사죠. 외교 수치죠. 외교 수치. 근데 막 훈장도 취소해. 카자흐스탄이 문재인이한테 훈장을 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요. 근데 문재인 얘네는 지네 쪽팔린 건 죽어도 인정 안 하고 뭐 무슨 맨날 외교적으로 풀었대. 뭐 풀긴 뭘 풀어. 응? 그냥 니네 쪽팔리니까 그냥 둘러댔던 거잖아. 뭘 풀었다는 거야 도대체. 화룡점정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했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게 바로 문재인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한미훈련 엄청 축소했죠.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런 굵직한 훈련이 모두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즉 자유진영 동맹인 미국과 일본은 홀대하면서 공산진영이자 주적인 북한과 북한을 돕는 중국엔 우호적으로, 그리고 제3국들에겐 망신살 뻗치던 게 바로 문재인 시절 외교였습니다. 경제랑 외교만 잘해도
나라 살림 국력이 달라지죠. 경제랑 외교. 전두환 대통령을 문재인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뢰가 될 정도로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완전히 닦은 대통령과 선진국 반열에 오르자마자 망하는 나라로 체질을 바꿔놓은 대통령. 진정한 서울의 봄을 가져다 준 건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